안녕하세요. 이번에는 이제 경제의 분야에서 저희가 이제 주제별에서 조금 참고하셔야 되는 그 부분들을 좀 갖고 와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. 저희가 이제 경제하면 좀 분야가 좀 난해하긴 한데 이것들을 이제 등장했을 때 확률 자체가 거의 한 50%, 4, 50% 정도로 나오고요. 특히 많이 나오는 학교가 동국대라든지 그다음 이제 서강대, 동국대 그리고 이제 뭐 기타 다른 학교들에서도 있긴 하지만 특히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여대에서 좀 많이 나와요. 성신을 비롯한 삼여대 그리고 하나 더 우리 최저가 없는 대학들 있잖아요. 광운대라든지 근데 광운대는 좀 많이 안 나오고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가톨릭대라든지 경기대라든지 이런 학교들에서 이것들을 가지고 조금 이제 변별력을 위해서 낼 때 조금 많이 나와요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조금 참고하셔야 되는 그런 주제들이 있으니까 그걸 토대로 저랑 한번 기본적인 베이스를 아시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.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어떤 거냐면 이제 시장 실패 부분이 제일 많이 나오고요. 이거를 말고 동국대선 전에 한 번 더 환율이라든지 그런 거에 관한 게 나온 게 있는데 이거는 정말 딱 한 번 나왔었거든요. 잘 나오지도 않고. 그래서 이제 여기 부분 최대 많이 나오는 최다로 많이 나오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. 이제 이 시장 실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일단은 이 시장이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 이 시장이 왜 망했는지를 좀 설명을 할 수 있겠죠? 그 부분을 잠깐 보도록 할까요? 앞페이지인데요. 여기 국민 경제라는 되게 거창한 걸 하죠. 네, 이제 정부를 기준으로 해서 가게 집에서 회사로 이렇게 그 생산물이 이동을 하고요. 생산 요소, 사람들 노동이요. 이제 이런 것들이 이동을 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시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. 이러한 그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상징을 하는 것은 가장 기본 키워드가 자율 또는 자유, 경쟁이 전제예요. 이런 것들이 이제 자유 경쟁에 의해서 더 좋은 긍정적인 결과, 시장에 더 좋은 것을 분배한다라는 점에 있어서 이것을 자율 메커니즘이라고도 부릅니다. 그래서 여러분 독해하시다가 시장의 자율 메커니즘이다라고 얘기를 들으시면 그냥 자유 경쟁 이 네 글자 생각하시면 돼요. 기본적으로 제가 간단하게 그래프를 좀 통해서 보여드릴게요. 제가 뭐 잘하는 건 아니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겁니다. 이렇게 시장에서는요, 그럼 이런 자유 경쟁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조정되는 걸 중시해요. 수요의 그래프, 그 다음에 또 어떤 그래프가 있냐면 이렇게 공급의 그래프가 있어요. 이건 이제 이번에는 이제 제가 생산 요소는 노동에 관련된 거니까 요거까지 가진 말고 생산물, 그러니까 뭐 다이소의 물품이라든지 지금은 이제 제가 마스크를 사례로 조금 얘기를 들어드리려고 하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토대로 요걸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X축은 어떤 거냐면 사람 숫자예요. 그냥 사람, 참여하는 사람. 그러니까 여기는 좀 적은 거고 여기는 이제 많은 거 되겠죠. 그다음에 여기 Y축은 뭐냐면요. 사람 수라고 쓸게 사람 인자 썼다가 여기는요. 가격이에요. 프라이스. 이렇게.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. 얘네가 갖고 있는 이 교차점 있잖아요. 이 교차점이 최적의 가격 수준이에요. 그래서 여기 부분이 이제 어떤 시장 경제에서 말하는 invisible hand,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수요와 즉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 간의 그 공급이 만들어진 그 적정 가격입니다. 이게 경쟁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고요. 잠깐 그래프를 좀 설명을 드리면요. 수요 같은 경우는요. 가격이 조금 싸게 되면은 그러니까 싸면은 가격이 높으려면은 사는 사람이 별로 없죠.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. 근데 가격이 쭉 내려가요. 가격이 내려가면 살려는 사람들은 조금 더 상대적으로 많아지겠죠. 그런 게 이제 수요의 그래프예요. 그다음에 이제 공급 같은 경우는 어떻게 들어가냐면요. 공급은 지금 조금만 더 빼도록 할게요. 이제 가격이 내려가 있다. 그러면은 팔려는 사람은 좀 적겠죠. 별로 안 사고 싶어 할 거예요. 근데 가격이 쭉 해서 올라가 있다. 높은 가격에서는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서는 많이들 팔고 싶어 할 겁니다. 그래서 이제 그 사람 수가 늘어난다는 거죠. 그래서 수요와 공급은 좀 반대적인 그래프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기본 그래프의 형태고요. 자, 이제 시장의 원리를 한번 보는데 이 시장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 조정이 되거든요. 근데 이제 제가 이걸 마스크 사태를 가지고 조금 전달을 좀 드려볼게요. 마스크 같은 경우는요, 어떤 상황이었냐면요, 저희가 이 수요가 점차 늘었었어요. 그쵸? 막 필요했잖아요.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. 아이고, 기울기가 엉망이지만 그냥 가볼게요. 이렇게.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교차점이 돼요. 자, 공급은 변하지 않았잖아요. 그때 수요만 는 건 거예요. 이렇게 1차. 그랬더니 가격이 어떻게 되죠? 올라가죠. 그쵸?
그런데 이 수요가 이걸로 안 됐어요. 사람들이 점점 더 필요해요. 그러니까 가격이 또 이만큼까지 올라갔어요. 그래서 마스크 가격이 이렇게까지 올라간 거예요. 이렇게 가다 보면 한도 끝도 없겠죠. 그럼 이제 국가가 봤을 때 시장이 이 역할을 잘 못했잖아요. 그래서 이제 이게 공급이 충분히 빠르게 안 된 건 거죠. 그래서 이때 국가가 한 게 뭐냐면 공적 마스크 제공을 했잖아요. 그래서 국가가 개입을 해서 이 공급도 같이 늘려줍니다. 이래서 이 공급선이요. 요렇게 갑니다. 요렇게. 그러면은 교차점이 아까 여기 있다가 여기로 들어가죠. 그러니까 가격이 좀 내려가게 돼요. 그 다음에 한 번 더 내려줬어요. 더 많이 풀었어요. 그때 뭐 시장에서 더 많이 만들고 그랬죠. 그랬더니 그 수요가 이 상태에 고정된 상태에서 공급선이 더 늘어날수록 이 가격이 점점점 내려가는 거 보이시죠? 그래서 다시 한번 공급이 점점 이제 시장에서도 원활하게 풀리고 정부도 더 많이 뿌렸을 때 막 나눠줬잖아요. 선물로도 나눠주고. 그러니까 어때요? 가격이 다시 정상 가격으로 돌아오죠. 그래서 이 가격의 원리라는 것 자체가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이때 이게 원활하지 않을 때 아까 제가 말했던 정부가 개입을 해서 이 부분에서 좀 통제를 하기도 합니다.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는 이 시장이 가격의 원리, 즉 자신들의 그러한 수요와 공급의 원리로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게 원활하지 않았을 때 시장이 실패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. 그때 정부가 개입하는 그 부분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다음 강의에서 계속 진행되겠습니다.